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빠지면서 20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1% 가깝게 빠지면서 62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9원 이상 급락하면서 외환 시장도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온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예스24입니다. 동사는 도서, 음반, 영화, 패션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온라인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도서 유통 분야의 1위 사업자입니다. 온라인 도서 판매 성과가 동사의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은 2,746억 원, 전년 대비 11.8%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올해 상반기 턴어라운드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세를 하반기에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디지털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자책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잠재력이 굉장히 큰 사업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15년에는 매출이 97.8억 원, 약 100억 원 정도였는데요. 2018년에는 이것이 296.8억 원, 약 300억 원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사로는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 또 교보문고의 쌤이라는 이런 브랜드 등이 있고요. 동사는 북클럽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해서 약 8만 명의 구독 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전자책 부분에서는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가 좀 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리디북스는 현재 테슬라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기업 가치는 최대 7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약 1,000억 원이고요. 리디북스가 테슬라 상장에 임박을 한다면 동사의 가치 역시 계속해서 부각받을 가능성,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0,000원, 언저라인 5,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스24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10월 2일에 주셨던 웹젠 9.79%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익률이 10%에 가깝고요. 그리고 9월 30일에 주셨던 초록뱀은 0.3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주셨던 JTC는 14.75%, 그리고 9월 18일에 주셨던 MVH 코리아는 1.08%, 그리고 9월 16일에 주셨던 코나이는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이 9월 30일에 주셨던 S모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같은 날 주셨던 QSI는 1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9월 23일에 주셨던 파세코는 7.45%, 아프리카 TV는 3.82%, 삼양식품은 4% 가까운 수익률, 에코마케팅도 마찬가지로 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능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1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4위에는 코나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3%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JTC 올라와 있는데요. 9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5%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인터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자리 수익률입니다. 16.7% 이상의 수익률. 1위에는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신일서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삼양식품 올라와 있습니다. 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파세코 올라와 있습니다. 7.45%의 수익률. 3위에는 다나와 올라와 있는데요. 이 1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QSI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인터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2%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TBC 올라와 있습니다. 22%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세노텍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22.6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8월 3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23%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36%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4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4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9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이미 목표가 터치했고요. 이제 수익률이 42%를 넘어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낙철 팀장님께서 9월 16일에 코나아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3%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목표가 19,000원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이제? 아니요, 우선은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실적주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또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받는 회사인데 우선은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드 솔루션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산업 자체가 정체가 들어가면서 지역 산업 전면서 산업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와 그리고 결제 플랫폼 개발 등 지역 산업에 대해서 이제 신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인천과 그리고 경기도 이런 지역 화폐들과 사업 파트너로 열려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또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20선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 120선이 지지받고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9월 달에 이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조정이 있었던 거는 투심에 대한 악화가 있었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분이 받쳐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실적 부분은 계속 이 부산 지역에서 지역 화폐 플랫폼 자체가 또 열리면서 아무래도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여부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차트 같은 경우도 21선과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차트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 다시 한번 최소 익절가는 17,000원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아이 목표가 19,000원 터치를 했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21,000원대까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일서 소장님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서 소장님께서 9월 30일에 QSI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0%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최근에 했는데 제일 잘 갔네요. 다른 것들이 수익이 잘 안 나서 QSI가 지금 이번 연도 10월 달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 역사적 신고가를. 그리고 보고서 찾아보시면 보고서가 잘 안 나오고 보고서가 있어도 대부분 NR 그 의견 목표 주가 제시를 안 해요. 뭐 목표 주가 제시를 안 할 뿐더러 매수나 매도 의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 나오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이제 시작하는 기업인데 관심은 있어서 이 그 리스트에 올리긴 하는데 우리가 목표 주가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가능성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뭐 그만큼 리스크도 크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성숙한 업종의 성숙한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대신에 다이나믹하다는 게 올라가는 것도 다이나믹하고 내려가는 것도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 뭐 굉장히 새내기라던가 프로 스포츠의 신인 선수들 보면은 이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근데 뭐 고참 선수나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선수들보다는 성적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새내기한테 투자를 하냐? 훨씬 더 활약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QSI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스타일이 맞으시는 분이라면은 이걸 관심 가지시면 돼요. 그냥 뭐 나는 그냥 되게 성숙한 스타일의 뭐 차분히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면 QSI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QSI가 활동하고 있는 이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QSI 같은 경우에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타이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QSI 같은 경우에는 VR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상현실 아니면 그 지금 뭐 손으로 서공을 그 움직여서 뭐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허공에서 그 갈라서 그거를 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주 쉽게는 바코드 리더기나 그 레이저 프린터의 그 스캐너 뭐 그런 것들 만드는 그 업체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익숙한데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번 연도 들어서 이 2월 달에 하나가 음봉이고요. 나머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월 달 빼고 모두 양봉이거든요. 그리고 2월 달 양봉도 너무 약해요. 이 2월 달 양봉이 음봉이 무슨 어떤 음봉이냐면 마이너스 3.67짜리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그냥 월에 그 시작가보다 월의 종가가 다 높았기 때문에 월에 어떤 날에 샀더라도 마지막 날에만 안 사면 다 그냥 그 저기 거의 다 수익이라는 거예요. 월에 고가로만 안 사면. 지금도 지금 계속 그런 게 진행 중이고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이 QSI가 상장한 역사상 없어요. 그렇죠? 차트를 보세요. 그렇게 올랐던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이렇게 특이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배경을 한번 본다면은 수긍이 가지 않을까. 뭐 이것보다 뭐 지금 에너지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달렸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가 줄어들더라도 이번 이 10월 달까지 이 상승 때문에 지금까지 그 판도가 완전 지각 변동을 일으켜 나서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갭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저녁에 이제 미국에 대한 실업률 지수 경기 지표 자체가 아무래도 최저 실업률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 경기 지표가 발생이 돼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조업 지수와 금리 인하가 계속 기대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회의 자체가 크게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단복 경협주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뇌절병이 계속 의심 신고는 됐으나 아무튼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 같은 경우도 크게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수급이 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자체가 지금 정계 복귀에 대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써니전자라든지 오픈베이스라든지 안랩 이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거의 실적 관련주 위주로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결국은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종목 위주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관련된 좋은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전략 접근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공시와 좀 리포트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헬릭스미스가 자체 공시를 냈습니다. 엔젤시스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실시한 3일 비상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급등세 나올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신증권은 올해 3, 4분기 반도체 실적 전망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연말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 여부에 집중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북미 실무급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1%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5%의 강보합권 87,70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3위권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현대차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크게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 나왔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7,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네이버 지난주에는 좀 조정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1% 이상 급등하면서 152,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흐름은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 이상 급등합니다. 자회사에 대한 계속 기대감 나오고 있죠. 327,500원대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좀 부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내년에나 이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리포트 나온 상황이고 지난주에 30만 원 선 깨졌습니다. 오늘도 별 움직임 없이 296,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지난주 130만 원대에서 출발해서 128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7%의 강보합권 11포인트 올려내면서 203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강합니다. 0.65% 상승하면서 625포인트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순위 변동 있습니다. H7B가 7% 이상 급등하면서 2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92,1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22%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1% 이상 급등, 그리고 CJENM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KMW도 1% 이상 급등하면서 7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1위부터 4위까지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 이끌고 있고요. 폴라비스가 오늘 좀 빠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만 원대 지켜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1.6% 이상 급등세.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죠. 367,2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 휴젤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7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2% 이상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6%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7,0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출발하고 있고 SK 머트리얼즈와 파라다이스는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철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동사는 1988년에 설립된 방송 영상물 제작 및 배우 애니저먼트 드라마 OST 위주의 음악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며 이외에도 건물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제작한 주요 드라마로는 2002년에 겨울연가로 빅히트를 친 후 해를 품은 달, 찬란한 유산, 각시탈, 월계수 양복 신사들 등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들을 다수 제작하는 등 현재까지 약 50여 편의 이상의 다양한 장르 드라마를 제작해왔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주 드라마 제작 수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 예상 측면입니다. 동사의 드라마 제작 부분의 매출 비중은 보통 80% 수준임에 불구하도 2018년에는 드라마 제작 수가 한 편에 그치면서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미 5편의 드라마가 편성이 확정이 된 상황이며 최근에 종영된 평일 오후 3시 연인 등 이미 3편의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연내 2편의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작품들은 제작비가 80% 이상 방송사로부터 보전받는 구조이므로 손실 염려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주 드라마 제작소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OTT사의 넷플릭스의 낙점을 받은 드라마 측면입니다. 동사가 제작한 드라마인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방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동사의 드라마로서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는 것인데요. KBS를 통해 우회적으로 방영된 것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현재 수작으로 받고 평가받는 동백꽃 필 무렵으로는 동사의 드라마의 우수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동사가 향후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회의 직접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P를 위한 확보를 노력입니다. 동사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소유하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 청춘기록이라는 작품은 사랑의 온도를 집필한 함양희 작가가 각본을 맡았으며 현재 대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체 제작 드라마로서 제작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드라마 흥행 시에 해외 판권에 따른 이익 등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올해 방영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제작 지연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TV 방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영화 제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편 정도 제작할 예정이므로 시나리오 개발 중에 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투자를 받고 영화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자체 영화 제작 부분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3,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힘스입니다. 동사는 OLED 등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부품 등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OLED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국내 OLED 투자 재개 시점 측면입니다. 국내 OLED 투자 재개 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동사는 현재 국내 최대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기업 내 단일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 PPI를 구현을 위한 핌의 중요성의 증가도 힘스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PPI란 픽셀 퍼 인치란 디스플레이 1인치 내에 있는 픽셀의 개수를 말합니다. PPI가 높을수록 선명한 화질이 구현이 가능하고 현재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PPI는 600 PPI입니다. 그러나 향후 VR 등 스마트폰 대비 안구와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800에서 1000 PPI 이상이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핌 PPI가 디스플레이 PPI 일치하는 만큼 FPM 공정에서도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 증가 전망 측면입니다. 최근 공시된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는 모바일 OLED 라인형 검사 장비 교체 수요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퀀텀 OLED 관련 발주는 아니지만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OLED 투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OLED 라인형 검사 발주는 향후 12개월 내 인식 매출 추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추가 상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반기 중국 모바일 OLED 투자 증가 수혜 전망 측면입니다. 2019년 실적은 매출액은 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흑자 전환으로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수주 잔고인 230억 모두 하반기 중 인식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3반기 중에는 예상되는 중국 플래시블 OLED 신규 투자 관련 수주 물량도 일부가 4분기 중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 수주 잔고 및 하반기 신규 수주 예상되는 물량에는 2분기 수익성 하락 요인이었던 상품 매출이 포함되지 않아 하반기에 수익성이 가파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중국 패널 업체인 BOE, GVO, 티아마, CS4T 등 각각 월 30K 등 투자가 예상이 되면서 힘스의 점유율은 60% 이상이 될 것으로 높아 전망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1,4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신일소 소장님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디지털 대성입니다. 수능이 이제 다가오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열띤 분위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후배들이 막 교문 앞에서 꽹가리 치면서 새벽부터 기다려서 응원하는 그런 장면들 항상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뭐 장식하고 메인을 장식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왜냐면 수능 비중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학종 비중이 7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스카이라던가 대부분의 대학들도 다 학종을 위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캐슬에서도 염정아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작가님의 인터뷰에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염정아 씨가 요즘은 학종으로 가는 시대예요 하면서 눈을 부릅뜨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대에 반영을 한 드라마처럼 학종으로 지금 대부분 가요. 그래서 거의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쉴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쇼미더머니 인기가 조금 예전보다 없어졌지만 대원외고 출신들이 막 랩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랩까지 해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도 나가야 돼요. 진짜 한 줄이라도 더 쓰려면 거기 출연한 서동현 군이 거기서 임원도 하고 근데 랩도 잘해서 쇼미더머니도 나가고 그런 대원외고 출신들이 쇼미더머니 나갔다. 거기서 4강에 들었다. 이런 거 쓰는데 그러면 일반고 출신들은 쇼미더머니도 안 나갔는데 너는 쇼미더머니도 안 나가놓고 왜 공부는 걔보다 못해? 왜 자소서에 줄이 하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진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학종에 한 줄이라도 더 넣고 선생님들이 키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완전히 약간 스토리 그러니까 이거 스토리를 만드는 거 한 인간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유치원 때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한 인간이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만 보고 앞에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던 애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댓글에 보면은 수능을 2번 보던 3번 보던 수능 100%로 해야 된다. 이거 흑수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컨설팅을 못 받기 때문에 학종의 어떤 부분이 대학이 스토리를 반영을 해주는지를 몰라서 그냥 어정쩡하게 학창 시절 그냥 어정쩡한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부모님도 없고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나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줄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왜 대학에서 안 받아주냐 이러면 할 말 없어요. 대학에서는 당신은 스토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게 불거지고 있어요. 되게 크게. 그런데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수능을 100%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력고사 세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학력고사 세대들이 수능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현장에 가면 안 그렇다. 그러니까 100% 수능 이런 거는 절대 실현이 안 될 것 같고요. 교육부 장관이 그런 지금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조금 정시 비중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지금의 분위기 상으로. 그래서 이제 정시가 늘어나면 이 19 패스를 지금 가장 타이틀을 하고 있는 디지털 대성 같은 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인강만 듣고 EBS만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보면 흑수저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지만 스토리가 없으면 수능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수시로 다 대학을 가버리고 수능은 남은 애들끼리 치열한 경쟁 바늘구멍을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시 비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아서 디지털 대성 같은 업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SPG31입니다. SPG31 지금 너무 떨어졌죠. 지금 만남의 광장이 정규 편성됐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SBS 그 만남의 광장이요. 백종원 씨가 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번에 약간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뭐 영표 덮밥이라던가 영표 국밥. 그러니까 이영표 씨가 만든 게 아니라요. 영동 표고버섯. 이래서 지금 그 황간 휴게소 가서 했거든요, 그때. 근데 황간 휴게소는 잘 안 되는 휴게소예요. 근데 이제 그런 휴게소도 있는 반면에 그 지금 잘 되는 휴게소들은 또 엄청 잘 돼요. 지금 유통이 안 되잖아요. 유통 중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거는 편의점, 그리고 휴게소. 휴게소는 오프라인인데 타격을 안 받아. 이거 사실 뭐 이영자 씨도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참시에서 나와서 뭐 소떡소떡 얘기를 해서 지금 뭐 그 이건 만남의 광장인데 만남의 광장이라는 휴게소가 실제로 있잖아요. 초입에 맨 첫 번째 휴게소가. 근데 거기에 이제 말죽거리 국밥이 제일 인기 메뉴거든요. 아까 방금 권상우 씨가 라디오에 나오던데 말죽거리 장소 때문에 말죽거리 국밥이 생각나서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각 휴게소에 그런 그 잘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나가는 휴게소 중에 전국에 2위 하는 휴게소가 있어요. 가평 휴게소예요. 저번에 제가 삼성출판사 이천 휴게소 얘기 드렸는데 가평 휴게소가 있는데 서울 방향 있고 춘천 방향 있죠. 근데 여기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호두 잣과자. 이게 딱 이 메인에 있어요. 왜냐면 호두 잣으로 만든 천안 휴게소의 호두 과자가 유명한데 여기는 가평 잣 그 호두 과자로 되게 유명해요. 여기 메인에 박혀 있고. 근데 가평 휴게소가 2위예요. 1인 누구냐? 덕평 휴게소. 가평하고도 한참 차이가 나요. 덕평 휴게소는 왜 그러냐면 VR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애견 놀이터가 있고 완전히 스타필드급이에요. 그래서 덕평 휴게소는 이길 수가 없고요. 2위인 가평 휴게소가 있는데 이거에 지금 춘천 방향과 서울 방향 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보면 춘천 방향, 서울 방향 각각 카카오 프렌즈가 입점을 했어요. 카카오 프렌즈가 입점을 한 이유는 이제 그게 3, 4, 5점인데 카카오 프렌즈가 휴게소를 바탕으로 넓히면 비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가평 휴게소를 그 운영권을 따낸 게 SPC 삼립이에요. 10월 1일부터 운영이에요. 지금 이번 달부터. 7월 달에 따서. 근데 누가 전에 운영했냐? 풀무원. 그러니까 풀무원이 열받았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잘 되고 거기 주유소도 있잖아요. 이거 사실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휴게소가. 지금 변신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분야고. 그래서 풀무원이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SPC3립이 그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SPC3립이 여기다가 뭐 넣고 있냐면 자기네 거 다 넣고 있어요, 지금.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비즌 여기다 다 갖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이원일 셰프랑 협업해서 메뉴를 내놨고 물론 백종원 씨는 여기는 안 가요. 잘된 휴게소를 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휴게소 중에 이제 잘 되는 것 중에 가평 휴게소는 알짜기 때문에 SPC3립이 이 운영권을 따라서 이제 10년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네 브랜드를 다 넣고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각 제빵소라는 거 뭐 지금 편의점에서 드셔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5개월 만에 6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지금 미각 제빵소가 카스테라 롤이 200만 개 팔렸어요. 600만 개 중에 200만 개. 그리고 크림치즈 식빵, 초코소라빵. 이게 미각 제빵소. 약간 어떤 그 연구소 같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공법을 썼어요. 저온 숙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휴게소 들릴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SPC3립이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가져왔고요. 손절가 9만 원,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헬릭스미스입니다. 엔젠시스의 3.1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소식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좀 장전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관련돼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FDA 승인이 실패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주가가 계속 쭉 꾸준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상 3상에 대한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지연이란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약의 효능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장전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FDA 승인하는 자체 재료가 아니라 자체적인 헬릭스 스미스 내에서 승인하는 부분인데 약에 대한 효능 자체가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유효성 측면 자체가 아무래도 좋다고 이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약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오늘 주가 상승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주가 흐름 자체에서 크게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 상한가가 나왔지만 기존의 하락폭이 너무 컸습니다. 낙폭이 좀 가득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선 부근은 108,000원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트를 멀리 길게 한번 보시게 되면 108,000원이 강력한 저항선인데 지금 이 108,500원 부근을 돌파한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 호가창을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호가창 부분이 계속 매수 호가 물량이 계속 남아있다면 내일도 어느 정도 갭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지금 호가창이 계속 무너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낙폭이 가득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 실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108,500원이 돌파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호가창을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이례적으로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죠.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강세 나타내면서 현재 8% 이상 상승합니다. 신일소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리막이죠. 지금 구글에서 그 매출 100인의 넷마블 게임 5위가 리니지2 레볼루션이고 6위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거든요. 근데 이 10위 안에 2개가 있는데도 넷마블은 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리니지2는 누가 개발했나요? NC소프트가 개발했죠. 블레이드 앤 소울은 체리벅스라는 회사가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사와 서비스사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작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 영화로 말을 들면 예를 들어 지금 흥행한 영화 뭐 있죠? 지금 조커 영화가 흥행하고 있냐? DC가 해서 DC가 만들어서 DC가 만약 뿌린다. 그럼 다 먹는 건데, 예를 들어 제작사랑 배급사가 틀리고, 그렇게 되면 나눠 갖는 거예요. 제작사랑 배급사가.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경우거든요. 제작사와 배급사가 다른 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리니지2는 NC소프트가 개발해서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 블레이드 앤 소울은 체리벅스가 개발해서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업데이트라던가 홍보라던가 이런 거에 관여하는 건데, 어쨌든 이 리니지2나 블레이드 앤 소울을 개발한 개발사에 로열티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자체 서비스까지 하는 회사가 유리한 거죠. 넷마블은 지금 자체 제작한 IP로 히트한 서비스하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실적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를 꺾을 만한 어떤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덕산 네오룩스 9월 26일에 매수 권해 주셨는데 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4%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OLED가 좀 탑재율이 좀 빠르게 확산되면서 좀 동사에게 어떻게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까지 4K OLED가 좀 탑재가 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저가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 호조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리지드 OLED 라인 가동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더 플렉시블 OLED 패널의 어떤 중국
극향 이제 출하가 증가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3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11 프로라든지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이런 신제품들의 본격적으로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퀀텀 닷 관련된 이제 투자가 좀 가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크게 동사에게 큰 수혜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우상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터치하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제가 이제 5G 관련된 종목을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LG U+인데요. 사실 이제 5G 효과가 2, 4분기부터 좀 나타났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죠. ARPU가 어느 정도 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 4분기 이후부터 좀 더욱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5G 관련된 가입자가 어느 정도 이제 선택 약정 할인의 부정적 영향을 좀 소멸을 좀 받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3, 4분기에 이제 어떤 실적에 좀 좋은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 4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G 관련된 가입자가 이제 350만 명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동사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25%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TE 점유율이 24.2%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 가입자의 증가세는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제 5G 가입자 같은 경우는 500만 명을 좀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런 5G 관련돼서 핵심 콘텐츠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NVIDIA의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좀 국내에서 단독 서비스를 하면서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가입자당 평균 수익 상승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3분기에 좀 매출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좀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5G 관련된 모집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증가라든지 카펙스 증가에 따른 좀 부담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CJ 헬로비전 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올해까지 좀 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 완료 후부터 2020년부터는 연결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쪽 아니라 홈 미디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이 좀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실적 관련된 터닝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내년 2020년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어주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7,000원, 손절가를 1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027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3분경에 34선까지 오르면서 이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10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2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삽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연기금이 1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투신 쪽에서 좀 사주면서 기관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209억 원가량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더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은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흐름 타고 있고 현대차가 1% 이상 급등하면서 12만 8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또 호재가 있음에도 계속 눌려왔던 네이버가 오늘은 1% 이상 상승하면서 15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메릴린치 측에서 크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0.6% 상승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2만 3,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화학 오늘 아침에 좀 부정적인 리포트 여러 나왔습니다. 내년에 돼서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도 하락세 지속됩니다. 지난주 30만 원 선 깨지면서 이 계속 추가적인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9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LG 생활건강도 약보합권 12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 0.7% 상승 흐름 타면서 626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62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7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삽니다. 하지만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투 연기금 쪽에서 크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도 매도 포지션 취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급등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잘 가는데요. 일단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 확대로 내년 매출이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7천 원대까지 보고 있고요. 오늘은 5만 3,6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흘러갑니다. HLB가 6% 이상 급등합니다. 시총 2위권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9만 5,8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CJ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3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5만 5천 원대 이탈하고 15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KMW 지난주 눌렸던 만큼 오늘 급등합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7만 3,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5G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하락세 나타냈지만 오늘은 그래도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펄어비스는 2% 넘게 빠집니다. 19만 8,300원에 거래되면서 20만 원 선이 깨졌는데요. 최근 이 거래일 사이에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3% 이상 급등 나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그래도 잘 갑니다. 37만 3,900원대까지 올라왔고 헬릭스미스 상한가 터치하면서 9만 3,200원에서 거래 멈췄습니다. 휴젤은 1% 이상 상승세 37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 이 SK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장 초반에는 17만 2천 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2% 가깝게 내리면서 16만 8,9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 타면서요. 1,195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8월 30일에 KH바텍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25%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도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물량권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이 물량권을 이제 잘 조절을 하면은 재차 이제 추가 상승, 이제 목표가를 이제 13,000원 드렸는데 그때까지 일단 가능할 거로 보고요. 일단은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시장의 기대에 부합 이상으로 좋은 반응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KH바텍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힌지와 사이드 힌지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거를 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차례 더 반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때 주가 또한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잠시 요 물량 소화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추가 상승 13,000원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시장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요번에 그 3분기 실적을 예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7조 2천억 원,
해갖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8.9% 상승. 뭐 전년 대비를 보면은 뭐 많이 하락했지만 전분기 대비 소폭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것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의 그 매출이 이제 컨센서스 수준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그 어떤 매출을 기록한 것이 이제 눈에 띄고요. 뭐 전반적인 뭐 DP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소폭의 상승, 그리고 IM 쪽에서는 그냥 부합 이런 식의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보기 이전에 저는 그 삼성전자의 어떤 추세를 보고자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그 시장의 대표적인데 그 지수의 지금 영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 상태에서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는 어떤 추세의 변화를 그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 추세의 변화라는 것은 추세의 상승을 위한 변환이 시작되고 있다.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 고점 3봉을 찍은 그런 시점이죠. 그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뭐 2월 그리고 4월 그리고 7월 이 가격대에서 지금 어떤 가격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정 자체가 깊지 않고 46,000원 선에서의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 상승, 장기적인 흐름에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 수익보다는 상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종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46,000원대 매수 그리고 매도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4,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8%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딱 같은 경우는 0.74% 정도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브리크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철저하게 실적 시즌만큼 여러분들 모두 다 실적 위주의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브리크 회담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베팅을 조금은 피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공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넷마블이 공시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자, 넷마블이 오늘 7.32%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것이 증시의 국사에는 굉장히 흑대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신다고 한다면 시장 수익률을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은 실적 위주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선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오늘 반등에 너무 의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베팅하시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오늘장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지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현대로템, 아난티,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좋은 사람들, 한창과 같은
대표적인 국내 남북 경협주가 오늘 급락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7개월 만에 좀 재개가 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거의 뭐 빈손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기대를 좀 하회하는 결론들이 나오시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테마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악재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지만 지금 남북 경협주 내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차라리 오늘 급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실적 불안합니다. 역시나 실적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피하신 전략. 하지만 남북 경협주 내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요, 여러분들이 오늘장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원픽 관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한 기업은요, 노바렉스입니다. 자,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2008년도 11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2018년도 11월 14일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건강기능식품 전문 OEM과 ODM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노바렉스의 첫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반 의약품과 달리요, 건강기능식품은 예측이라든지 예방을 위한 제품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성장률은 약 4.7%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지금 7.3%의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약품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약품 대비해서 건강기능식품은 중저가고요. 거기다가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은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드럭스토어나 또는 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 시기에 대한 특성도 있습니다. 자, 의약품은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단기간적으로 집중해서 복용을 하지만요,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고령화라든지 또는 전 연령층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제도 또는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따른 노바렉스의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점을 말씀드리면요, 건강기능식품 ODM과 OEM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내 최다 35건 이상의 개별인정 원료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이 개별인정 원료라는 것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를 받아서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바렉스가 가지고 있는 개별인정 원료의 어떤 성장성을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업계 최다 200여 개의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뭐 CJ나 경근단 건강, KTNG 또는 일동, 대상, 글로벌 기업으로는 GNC나 블랙모어서 같은 기업들을 고객처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프라 확대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모든 형태의 제형이라든지 포장이 가능합니다. 뭐 연질, 정질 캡슐이라든지 파우더, 또 뭐 젤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의 포장이라든지 제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고요. 서울 상소를 비롯해서 오창 1, 2, 3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현재 충북 오송에 공장을 연내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오송 공장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생산량은 약 2배 정도,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만큼 상승하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R&D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도 R&D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기술 개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요, 시장에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게 만드는 점이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북미라든지 중국을 비롯해서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실제적으로 납품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거기다가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분기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 시황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가장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실적 시즌이니까요. 그럼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노바렉스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는 실적이 더 낮았던 상반기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평가 매력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해외 점유율 등등 여러 가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노바렉스 여러분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